인식이 좀 늦은 아이들은 2살, 3살이 돼도 엄마가 눈앞에 안 보이면 난리가 나죠. 그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이러다가 이제 전조작기로 들어갑니다. 만 2살을 넘어서 3살부터 7살까지 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언어, 첫 번째 말이 배워져요. 들렸던 걸 흉내를 내면서 그거를 정확하게 발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징과 같은 표상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징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바구니를 보면 저 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겠네? 밥그릇을 보면 저 안에는 먹는 게 있네? 이런 것들 상징만 봐도 그 상징이 갖고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사고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화인데요. 중심화는 뭐냐면 자중심적인 언어와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남을 배려하는 아이 보셨나요? 이거 정상으로 봐야 될까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유 아버지 어서 다녀오셨어요. 아유 아버지 오늘 힘드셨죠. 아유 아버지 오늘 애쓰셨어요. 참 저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부르잖아요. 예. 그거 보고 속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 내 새끼가 힘들게 일하고 나를 위로하려고 아빠 힘내세요를 아빠하고 뭐 뚱뚱해 노래 부르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아이는 그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기 때문에 아빠가 이 노래를 좋아하며 맛있는 걸 사주고 안아주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아이가 착한 아이, 얘 뭐 엄마 아빠를 이미 생각하는 아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저는 전조작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는 아이가 인지 발달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지 발달은요. 모순된 거에서 완성된 걸로 가는 단계잖아요. 모순된 거란 뭘까요? 나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면 저 사람과 틀린 내 생각 안에 갇히게 돼요. 이 갇힌 생각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인 나의 생각을 맞추어 가려는 노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아이한테 아까 배변 훈련하고 비슷해요. 너는 왜 너만 생각하니? 그럼 유치원 때 지만 생각하지 누굴 생각하나요? 유치원인 아이에게 뭐 동생 입장 생각해봐라. 그 학계를 다 가는 게 누구예요? 유치원 다니는 5살짜리가 어린이집 다니는 3살짜리 동생하고 싸우는데 5살짜리한테 네가 형이니까 네가 참아야지 이런 얘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6살짜리 애한테 한글 막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네가 열심히 배워야 동생들이 따라하지 이런 얘기가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이 아이는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전조작기의 상황 그러니까 네가 참아야 돼. 저 사람 이해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그걸 충분히 이해받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런 따뜻한 반응, 표현, 그런 긍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돼요. 나를 사랑해주네.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네.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참 좋아. 왜냐면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되는 그릇이 정해져 있어요. 이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그릇이 채워지는 그날까지 이 그릇을 채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 이 그릇이 안 채워진 아이는요. 이 그릇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릇이 애가 크면서 점점 커져요. 빵빵빵빵빵 커져.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릇을 채우려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그릇인 전조작기 유치원생일 때 그때 아이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는 이 그릇의 사랑을 더 채우려고 하지 않겠죠. 물론 모든 아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그릇이 겁나게 큰 아이가 있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이 집안의 내력과 이 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기질이 사랑받고 싶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그릇을 어렸을 때는 충분히 채울 수 있지만 커서는 채우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직관적 사고와 전인과적 사고라는 걸 하는데요. 직관적인 사고가 뭐냐? 직관적인 사고는요. 딱 보고 저거 뭔 것 같아. 이거 느낌적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거를 막 저게 뭐지? 기야 아니야 따지지 않고
그냥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안에 경험해온 걸 보니까 저건 먹으면 라고 통찰을 빠르게 하는 느낌으로 통찰하는 걸 직관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보는 대로 느끼는 것. 그래서 직접 보는 대로 느끼는 이런 사고들이 뭐냐면 이게 속에 숨어 있는 뭔가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겉에 있는 걸. 그래서 아이들이 겉에 있는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한 걸 빨간색으로 두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노란색, 파란색으로 쓰는 이유가 바로 아이들이 겉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 소방차, 빨간색 소화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약을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통해서 직접 관찰한 걸 가지고 사고할 수 있게 하는 사고가 이제 늘어나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모듈화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로 이해를 합니다. 빨간색은 어떤 거, 파란색은 어떤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전 조작기 때 이렇게 중심화적이라는 것, 그리고 직관적이라는 것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에 대해서, 넌 이것도 모르니?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잖아? 막 세세 분류해가지고 아이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7살인데 막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외국어를 해버리고 막 그림을 겁나게 잘 그려버리고 막 이런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들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과정을 사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아이한테 우리 아이를 비교하셔도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나를 꼭 닮은 일반적인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물론 개발은 해야겠지만 아이에게 그 능력을 강요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7세를 넘어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서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구체적인 조작기라는 단계를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무엇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한다고요? 구체적인 경험. 그래서 체험학습, 경험학습이 초등학생 때 강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과학책, 실과책에서도 그냥 책 속에 어떤 음식이 있어? 끓이면 몇 도로 얼만큼 끓이면 뭐가 죽고 뭐가 살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거를 공을 어디서 놓으면 얼만큼까지 굴러가는데 그 굴러가는 게 어떤 힘이 숫자로 몇 뉴턴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책으로 가르쳐 버려요. 책으로 가르친 게 실제 경험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본 것이 100번 본 것보다 낫고요. 100번 본 게 그죠? 100번 들어본 것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들어본 것보다 보는 게 낫고 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아이들이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앞뒤의 상황을 맞추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존 개념이라는 것도 획득을 하고요. 유목화, 서열화가 가능합니다. 보존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억을 하나 해놨어. 이걸 다음에 배운 걸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보존 개념도 생기고요. 유목화는 뭐냐면 이제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는 이거고, 입는 거는 이거고, 타는 거는 저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 유목화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중학년까지 계속 배워지고요. 그 다음에 서열화도 배워져요. 이게 먼저야, 이게 두 번째야, 등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크기의 순서, 양의 순서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의 교육 과정을 보시면 아이들이 배우는 산수가 어떤 거예요? 순서를 배웁니다. 크기를 배우고 부피를 배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이런 거 순서를 매깁니다. 사회 같은 경우, 국어 같은 경우 보시면 자꾸 유목화를 시키는 수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배움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나서야 추상적 사고, 상황에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내 눈에 직접 없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은 저럴 것 같아.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보는 책이 시작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추리소설. 이제 이런 책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명제, 가설, 조합적 추리 등 이제부터 복잡한 개념의 이제 그 인지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왜 자세히 설명을 하느냐?
이 과정을 너무 앞서서 뛰어넘는다든지 너무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아직 이렇게 뭐 글씨도 잘 못 쓰고 언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하네. 하지만 그게 1년, 2년 조금 늦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요. 인지가 발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 때 배울 걸 안 배우면 2학년 때 못 따라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 안 계시나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 했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더니 공부를 잘했다는 아이. 반대로 초등학교 때는 엄청 잘하고 중학교 때도 처음에는 엄청 잘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는 아이. 있으시죠? 인지의 발달은요. 사실 제한이 있습니다. 막 추상적인 사고, 명제, 가설, 막 조합적 추리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인지적 능력이 원래 기능을 좀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지적 발달이 어느 순간에서 안 크는 아이가 있어요. 꼭 뭐랑 같이? 키 크는 거랑 같이. 키가 작은 아이, 키가 큰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인지적인 발달이 많이 되는 아이가 있고 덜 되는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키가 예를 들어서 몇 cm 정도 이상이면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인지발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인지는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수학 능력, 예를 들어서 추리 능력이나 뭐 글 읽는 것,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 능력만 돼도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줄 압니다. 인지발달이 사회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사회성에 대한 능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좀 머리가 똑똑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 그리고 상대방한테 신뢰를 지키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성실한 사람. 똑똑한 것보다 사회적인 그런 성과를 내는 데는 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지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만 된다면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고 시험을 잘 봐가지고 성적이 높았으면 좋겠고 서열에서 높았으면 좋겠는 것 모두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요즘 시대 청년들은 그렇게 경쟁하던 교육을 대학 교육까지 대부분 받았지만 얼마나 그게 덧없는 건지 많이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인지 발달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만 우리가 챙겨서 아이가 사회적인 능력이 높이 갈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사회적인 역량이 커지도록 발달하는 것들에 또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 발달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덜 되더라도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채워질 수 있고요. 오히려 인지 발달을 챙기다가 정서 발달을 못 챙겨서 낭패 보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인지 발달은 천천히 가더라도 그 아이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는 거라는 것. 시간이 더 지나서 늦게 발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영역만큼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아이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관계를 훼손해 가면서 아이들 공부시키시는 건 오히려 역효과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만큼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별로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평생학습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학을 늦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이버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방송통신대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야간대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남이 시킨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지 못했는데 대학교 때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니까 참 재밌고 공부도 어렵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지 발달은 기본 인지만 발달해 있으면 얼마든지 나에게 맞는 공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지 발달에 너무 그렇게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지 발달에 대한 국소장의 생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